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차세대 원전 주요 이벤트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이제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AI 이런 첨단 산업에 접근이 차단이 될 것으로 좀 우려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흔들리게 됐었죠. 여기서 지금 해당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분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기회에 어떤 종목들을 잡아내셔야 되는지 체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다음 달 15일 발효가 되게 되고요. 현재 이 민감 국가가 뭐냐? 핵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민감 국가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줬었던 우리나라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경고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차세대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수백 수천조 원으로 커지게 되는데, 현재 이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견제를 하려는 조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SMR 기자재 같은 경우는 올해 발주 사이클로 이제 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전 업계들의 글로벌 선점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원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민감 국가 그리고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한국을 최하위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5일 발효 예정이겠고요. 지금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그리고 경제 안보 위협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 에너지부 쪽에서 민감 국가 리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첨단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가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 공유가 제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미국의 연구소라고 하던가 다양한 이제 주요 빅테크들과의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협력, 정부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조치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미국에 배제 요청할 거다,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겠고요. 원전주가 해당 이슈 나타나고 나가지고 월요일 급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해당 조치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임기 말에 이루어진 조치예요. 트럼프 쪽에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좀 불행 중 다행인 그런 상황이겠는데, 일단은 선정이 된 게 뭐 북한이나 뭐 중국 이런 급이 아니라 최하위 범주의 기타 지정 국가로서 지금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 가지고 에너지부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첨단 기술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 R&D, 새로운 제한 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타 지정 국가 경고 성격이지 실질적인 뭔가의 제한 조치가 이행이 되는 거는 다행히 없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 에너지부 관할 영역은 이 민감 국가 쪽에서 핵무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우리나라 쪽에서 핵무장론이 많이 나오게 됐었죠. 올해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이제 취임 이후로 핵무장론이 본격화되고 있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 안에도 이 핵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핵 같은 경우는 우라늄을
폭파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같은 경우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조금씩 이 가열이 되게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한 방에 폭파시키는 것보다 원전을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은 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핵을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중국 쪽에서 경제 제재가 어마무시하게 나오겠죠. 단순히 뭐 이제 그 사드 설치를 했다라고 지금 뭐 10년 가까이 그 한한령 조치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국내 산업계가 굉장히 좋지 않아졌었는 그런 상황인데, 핵을 옆에다가 만들어버리게 된다? 그럼 거의 뭐 경제 협력이 아예 끊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핵 비확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이제 에너지부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고, 박정희 정부 당시 때 이제 비밀 핵 개발 계획이 추진이 됐었죠. 이걸 이제 미국 정부 쪽에서 인지를 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도 민간 국가 같은 이런 압력이 강하게 좀 행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 감사관실에서는 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의 한국 반출 시도가 적발이 되었다라고 이제 작년 상반기 때 좀 발표가 됐었죠. 이제 자기네들 정부 기관이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직원이 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미국 사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반출 직원이 한국으로 반출을 하려는 비행기에서 잡혔고, 그리고 이 직원이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정부이지는 않을 것 같고, 한수원 쪽에 아무래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이제 해석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무슨 산업 스파이처럼 미국의 이런 것들을 빼내려고 했겠느냐, 아닐 것이다.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미국 쪽에서는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를 삼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마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미국의 부를 미국에다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한국이, 안 그래도 적자가 커가지고 눈에 까신 한국이 이 부분을 탈취를 하려다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민간 국가에 지정이 되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아주 중요한 또 트럼프 쪽에서는 공격 카드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FBI와 공동 수사 중인 상황이겠고, 정부가 이번 주에 에너지부와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간 국가 지정 쪽이 트럼프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발효 전에 해당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나,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협상 여지는 결국에 돈이겠죠. 돈. 우리나라가 트럼프 쪽으로 뭐 조선이라고 하던가 원전 쪽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근데 발효 전의 해결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 현재 미국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한국 연구기관에다가 민간국가 지정을 알고 있느냐를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당초 이제 중국의 기관들 같은 경우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고, 뭐 한국의 정부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통지를 받은 미국 연구소 쪽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연구기관에다가, 야 너네 이거 민간국가 지정되는 거 알고 있어? 이거 지정되면 너네랑 연구에 대해 가지고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느냐, 협력에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자재 반출입 제한 같은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첨단 산업 분야의 R&D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현재 이제 원전 세계 1위, 사실상 세계 1위인
한국의 원전 업계를 견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네의 이러한 이제 부가 침략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동맹 국가건 그냥 이제 그런 뭐 패권 국가의 성격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를 일본이 독점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인텔이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매출이 꺾여버리게 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통상 제재 조치들을 뭐 반덤핑 조사라고 하던가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한국 쪽에서 파고들게 되면서 저가형 이런 메모리들을 생산을 해주게 되면서 한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원전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아직 자기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상용화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원전 업계를 견제를 해가지고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원전 수주에 있어가지고 안보 관련성, 원전의 안보 관련성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원전 수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만 견제하면 되는 입장이다. 나머지 이제 뭐 유럽 쪽에서 그런 이제 원전 기술력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만 견제하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쪽의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다만 미국의 원전 업계는 한국이 없으면 원전을 못 짓습니다. 기술력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미국 원전 업계가 단독으로 건설을 하는 거는 너무 비싸지고 기술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나라하고 안 하고 뭐 이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 이런 이제 나라 쪽과 협력을 해가지고 만에 하나 원전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수원에다가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도합이 되어 있는 가격 경쟁력을 현재 지금 가격 경쟁력이 당장 뭐 재작년 그 전까지는 중국이 압도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그 체코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중국마저도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그런 기술력에다가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이제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이 없다라고 하면은 가격 경쟁에서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에너지부 쪽에서도 이 원전 쪽으로 견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의 소부장의 글로벌 수주 같은 경우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이런 에너지부의 적극적인 견제의 주요 원인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 미국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SMR을 미국보다 먼저 개발을 하는 거 아니면은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SMR을 빠른 시일에 개발을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막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수원 쪽에서 그런 견제들을 이기고 나서야 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런 반도체 업계의 엄청난 견제에도 다 이겨내고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그걸 넘어서 이제 인텔을 제끼고 세계 1위의 반도체 매출 기록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업계가 세계 1류의 그런 기술들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국이라는 것도 협력의 대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미국은 현재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쪽에서 엄청난 관세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파나마 운하를 점령해버리겠다, 뭐 이제 그린란드를 점령해버리겠다, 무력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공공의 적으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자강론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좀 줄이고 지금 이제 재정을 높여가지고 뭐 국방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에너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한국을 유럽 같은 경우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전 세계에 있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한수원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2012년 SMR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지금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10년도 넘게 좀 옛날 기술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 부분을 개량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통할 수가 있는 혁신형 SMR을 개발을 하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수원이 이런 미국의 견제에도 독자 노형을 확보를 하는 것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을 통해서 수백 수천조 원의 그런 시장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원전의 지금 현재 실적 성장 같은 경우는 시작도 안 했어요. 단기적인 이러한 좀 악재가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조금 꺾이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전의 실적의 성장이 시작도 안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급등, 대세 상승이 진행이 되기 전에 잔파동에 불과하다. 현재 국내 이슈가 아니라 원전 같은 경우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중장기적인 이런 대세 상승 사이클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지금은 이 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그런 정도이다. 현재 이 원전의 폭발적인 성장은 2030년 이후입니다. 2차 전지를 기억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뭐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나왔었던 2017년부터 이런 이제 폭발적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 2021년까지 주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폭발적으로 실적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20년부터 해서 2021, 2022 이 정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엄청난 이 전기차 산업에 있어가지고 성장이 나타나게 됐었죠. 뭐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 수백 %씩 매 분기 뭐 한 3년 정도 동안의 실적이 갱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타이밍이 주가가 폭발적으로 가는 전성기다. 원전 쪽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원전 실적의 성장은 시작도 안 했다.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는 이런 대세 상승, 우리가 원하는 이런 대세 상승은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한전기술입니다. 국내 유일한 원전 설계 기관이겠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팀코리아가 20조를 수주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에서 10%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 1조에서 2조 정도를 한전기술이 먹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1조에서 2조를 로열티 금액으로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고수익성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친원전 정책이 본격화되게 되면서 국내 원전 건설이 재개가 되고요. 신규 이제 건설들 같은 경우도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전기술 최근에 원전 실적 성장을 하게 되면서 원전 쪽이 굉장히 고수익성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의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원전 사업 매출이 올라갈 때 이런 식의 실적 상승이 크게 진행이 되게 된다. 한전기술이 작년에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90% 이상 성장을 했죠. 4천억 규모의 혁신형 SMR 개발 사업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죠. 이 4천억을 정부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로열티 금액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겠고 글로벌 원전 기술 용역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유일한 원전 주기기 제조 기업입니다. 초대형 단조 설비. 그러니까 철강을 이제 성형을 한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주조가 있고 단조가 있죠. 크게 주조 같은 경우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이제 철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이거를 굳힌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단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철을 이렇게 내려 찍어가지고 이것과 맞는 그런 이제 좀 그 단조다. 이게 때려가지고 만드는 걸 이제 단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조 대비해가지고 단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성질이 엉겨 붙어가지고 주조 대비해가지고 강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 아주 그 안정적인 성질이 필요한 원전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원전 설비에 쓰일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런 초대형의 단조 설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원전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런 원전 기업들이 두산에게 이런 물량들을 좀 발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런 선두권 SMR 기업들이 2030년대 초반 2030년, 2032년 정도의 초반 상업 운전 계획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발주 사이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입니다. 기자재 올해부터 발주 사이클 진입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부터 SMR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사측에서는 향후 5년 동안에 총 62기의 SMR 모듈 수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놓게 됐고요. SMR 주기기 대규모 계약 공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관련된 실적 본격화되게 될 것이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을 한다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급등 타이밍에서 무료로 실시간 단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 쪽에서 이제 호주 조선소 적대적 인수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엔진 찍어드려가지고 하루 만에 20%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찍어드렸었던 부분들 온코크로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틀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여기 단타방에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무료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단타방 어떻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 부분을 누르게 되면 로고 부분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인 화면의 맨 위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T로 시작하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가. 이거 이제 누르시면은 말씀드렸었던 이제 단타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카톡 같은 경우는 주식방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해외 그 채널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을 해 놨으니까 지금 이거 누르시면은 설치 입장까지 다 되시니까요. 요거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맨 최상단에 안 보이시는 분들, T로 시작하는 링크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보이실 거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하단에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